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것이다. 없던 것이야. 현재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면서 이 콕끼리 잡고 있는 끈이 떨리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태극에서 양해가 나오고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 팔계를 낳았다. 일단 팔계가 되면 물질이 되잖아요. 건괴는 하늘이 되고 곤괴는 땅이 되고 그 안에서 뭐 지수, 화풍, 풍수산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 하는 이론과 콕 이론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을 주장을 하고 소홍이라는 사람은 상수역 쪽에 굉장히 깊이 그걸 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가 있다라는 걸 밝히죠. 태극은 숫자가 없어요. 제가 어디 논문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태극의 숫자는 1이고 뭐 어쩌고 쭉 썼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지워버리고 태극은 원래 숫자가 없다. 고쳐서 다시 보내라. 이제 해서 했더니 다 고쳐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과했는데 말하자면 태극은 숫자가 없어. 원래 본체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놈이 심하게 움직여서 막 움직일 땐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아주 극에 달해서 고요하게 딱 멈추면 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소홍은 태극은 숫자가 없지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태양은 1이고 소음은 2다. 그 다음에 소양은 3이고 태음은 4이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여기서 또 분할을 했기 때문에 거는 1이고 태는 2이고 이괴는 3이고 숫자 4는 진괴고 5는 손이고 6은 감이고 7은 간이고 8은 곤이다. 이건 영구불변의 숫자다. 딱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그대로부터 주역에 보니까 양은 9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음은 6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초구, 92, 93, 뭐 64, 95, 상육 이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왜 9라고 하고 6이라고 했느냐.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하도낙서에 있는 숫자는 열이야. 열. 그러니까 원래 숫자라고 하는 거는 1에서부터 5까지만 있고 1과 5가 합하면 6이 되고 2와 5가 합쳐서 7이 되고 3, 5가 합쳐서 8이 되고 4, 9가 합쳐져서 4, 5가 합쳐져서 9가 되고 5와 5가 합쳐서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숫자는 없는 거죠. 11은 뭐예요? 10하고 거기다 1을 갖다 더 붙인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의 합은 10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모든 숫자가 완성되는 측면을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10으로 완성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9가 필요하고 여기는 8이 필요하고 여기는 7, 여기는 6이 필요해. 그러면서 주역의 법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역에 있다고 말이에요.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음양이 같이 있으면 변화가 안 돼. 양이 꽉 차야만 음으로 변할 수 있고 음이 꽉 차야 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쓰는데 이 변화를 시키기 위한 숫자를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표할 때는 9라고 하고 음을 표할 때는 6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게 송나라 초기예요.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서 송나라 초기에 신유학자라고 또는 이학가들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보다 조금 뒤에 장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장횡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태극은 말이에요. 장제가 생각할 때. 태극은 여기서 양도 되고 음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로서 두 가지 체를 가졌다 이 말이야. 양도 됐다가 음도 됐다가. 그렇다면 태극은 뭐냐? 기다 이 말이야. 일물양치를 지닐 수 있는 건 기밖에 없다. 그래서 태극을 기라는 이론으로 대변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정후라는 사람하고 정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세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의리역과 이 상수역을 같이 연구를 해. 그래서 그러니까 태극은 주령계가 주돈이가 말하길 이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의 이치이다.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라고 하지만 이걸 우리가 편의상 지금 이치라고 그랬지 그냥 이라는 거죠. 근데 장제라는 사람은 기다 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우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기는 원래 하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기 이런 논을 주장을 해. 근데 그 동생인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기는 그 원, 으뜸원자도 이것이 이기 이론론이다. 이기 이론론을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자한테 이것이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응?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기론, 즉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리학이 만들어져요. 성리학. 주자가 저 앞에 나온 이론들을 모두 집대성해가지고 그 이기론을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리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내려오다가 고려 말에 이제 그때 공민왕인가가 북경을 갔는데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왕을 따라서 갔다가 그 북경에서 그 당시 연경이라고 그랬지만 딱 책을 봤는데 주자학 전설을 본 거예요. 주자가 쓴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와요. 고려 말에 들어와가지고 그 책이 보급이 돼. 막 필사로 써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성균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서울대학에 아주 수재들만 모였던 데 아닙니까? 거기 학자들이 보니까 주역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태극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설명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해. 그랬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오잖아요. 조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성산문이니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주자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런 책이 없었어. 없다가 그걸 보니까 완전 새로운 사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말하자면 뛰어난 학자들한테 이게 들어갔다가 조선조가 개국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관직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자학에 있는 성리학적 내용, 주자는 말하자면 예법이라든지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그 주자가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상을 차릴 때 홍동백서, 어동육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술은 석잔을 따르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가래를 다 만들었어요. 주자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술 따라놓고 절이나 들이하고 없었던 거지. 그 법도가 없었어. 그랬다가 거기 이제 정도전 같은 사람도 그 학설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또 그 당시에 무학대서나 이런 사람들이 역의 대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선을 개국했으니까 조선을 다스리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경국대전이에요. 그 경국대전에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부모 3년상 해야 된다. 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성리학적 이론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을 성리학이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또 일본까지 건너가.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것이 명나라 뭐 이렇게 들어가고 법전에 들어가고, 네? 청나라까지도 내려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전해져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극기 걸어놓고 하면서, 네? 주역 하면은 주역이요? 우리 기독교인하고는 그거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그 원수처럼 취급을 해요. 네? 어떤 목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돈을 내고 뭘 하겠다 그랬더니 아 그거 주역 같은 거 하고 뭐 점치고 그런 것도 나오죠. 안 됩니다. 딱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로 삼아 국가의 국기를 태극기로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극기에 담긴 의미도 몰라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역 그거 안 되죠.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지네가 부모님 돌아가면 뭐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음식 차려놓고 기도하잖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뭐 법률 그 다음에 제도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것,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역 공부를 이게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주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우리 뭐 율곡이라든지 퇴계 이황 선생이라든지 뭐 기대승이라든지 뭐 한국의 그 뭐 유성룡이라든지 뭐 전부 다 내려와서 조선조 말까지 그 대학자들은 이 역을 다 했어요. 주역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전용원이라고 역시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역학을 발행하고 있는 전용훈입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에 제가 창간을 해서 2020년 현재까지 31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월간역학의 필지는 90% 이상이 석박사 그리고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유가, 도가, 그리고 불가의 경전, 그리고 좋은 책들을 번역하거나 주석해서 싣고 있고요. 또 술수로는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수상 등을 싣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잡지에 수록된 내용은 맹자, 장자, 그리고 불가경전인 묘법, 연화경, 법화경, 주역, 그리고 사주, 관상, 풍수지리, 수상, 육효 등을 싣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은 금년 7월로 만 30주년을 맞습니다. 금년 7월로는 통권 361호가 됩니다. 즉 361개월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발행해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잡지 시장이 매우 열악합니다. 30년 이상 잡지를 내고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잡지가 지금 별로 살아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꾸준히 성장하고 번영해서 지금 매우 훌륭하게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7월이 저희한테는 만 30주년이죠. 그래서 통 크게 아주 큰 기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월간 역학 1개월분은 9,500원입니다. 12달 하면은 11만 4천원이죠. 그런데 지금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11만 원으로 해드리고요. 많은 사은품을 드립니다. 첫째, 최근 지난 3개월분 3권. 어떤 분들은 지난 과오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월간역학은 지난 과오로도 정가 판매만 합니다. 그래서 3권 값이 28,500원이고요.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장장 586페이지에 투칼라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정가가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제작한 수맥 탐지봉 한 세트입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이 5개의 사은품을 합치면 가격은 106,500원이 됩니다. 이 106,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3,500원만 내시고 월간 역학을 1년간 보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